1987년의 도박.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인텔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죠. 미국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갈 칩을 일본에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미국은 전략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의 독주를 막기 위해 새로운 생산기지가 필요했고, 그때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모리스 창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회장직까지 올랐지만 결국 백인이 아니면 CEO가 될 수 없다는 유리천장에 막혀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대만 정부의 부름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1987년 전 세계가 비웃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는 개념을 들고 TSMC를 세웁니다. 우리는 설계는 하지 않는다. 오직 남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구현만 해준다. 이 말은 당시 반도체 업계에선 우리는 뇌가 없는 몸통만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인텔과 일본 기업들은 그를 비웃었죠. 하지만 모리스 창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한 기계라는 사실을요. 모리스 창이 기계를 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네덜란드에서는 또 다른 버려진 자들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필립스는 반도체 노광장비 사업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이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때 필립스의 엔지니어들과 작은 중소기업 ASML이 손을 잡고 독립했습니다. 초창기 ASML의 사무실은 필립스 본사 옆에 임시 컨테이너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고 직원들은 월급을 걱정해야 했죠. 그때 그들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고객이 바로 대만의 TSMC였습니다. TSMC는 ASML의 기계를 믿어주었고, ASML은 TSMC만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1987년 발생한 TSMC 공장의 대형 화재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갓 들여온 ASML의 장비들이 전부 불타버린 절망적인 상황. 모리스 창은 보험금을 받자마자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시 ASML에 송금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보내달라. 우리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90%를 좌우하는 네덜란드 대만 혈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 후반,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되자 이 혈맹을 깨뜨리려는 검은 손길이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19년 세상에 드러난 XTAL 스파이 사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XTAL이라는 신생 기업은 놀라운 속도로 ASML의 핵심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SML이 조사에 착수하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XTAL의 설립자들은 ASML에서 근무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이었고, 이들은 퇴사 직전 ASML 본사 서버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운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훔쳐냈던 것입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뒤에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계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계를 돌리는 소프트웨어만 훔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은 서방 정보국들의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계는 팔 수 있어도 그 기계를 통제하는 권한은 결코 뺏겨서는 안 된다. 이때부터 미국과 네덜란드는 비밀리에 원격 무력화 프로토콜, 즉 킬스위치를 장비 깊숙한 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킬스위치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를 이해하려면 ASML의 EUV 장비가 얼마나 예민한 괴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2나노미터의 회로를 그리는 과정은 비유하자면 달 표면에 있는 바늘귀에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아 실을 통과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 장비 내부에는 독일 자이스 GEISS4가 만든 특수 거울들이 들어있는데, 이 거울들의 매끄러움은 전설적입니다. 거울 표면을 지구 크기만큼 키웠을 때 가장 높이 솟은 부분이 개미 한 마리 높이도 안 되게 깎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들은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미세하게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팽창 정도가 원자 한 알의 두께만 틀어져도 반도체는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본사의 슈퍼컴퓨터는 대만에 있는 장비의 거울 각도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계는 대만에 있지만 그 기계가 제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뇌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만약 네덜란드 본사에서 연결을 끊어라 라는 명령 한 줄만 전송하면 대만의 3천억 원짜리 기계는 그 즉시 초점 잃은 거인이 되어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변합니다. 이것은 폭탄으로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확실한 처단입니다. 미국은 초조해졌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경제가 단 하룻밤 만에 19세기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공포가 백악관 상황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TSMC를 압박해 아리조나 사막에 공장을 짓게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인류학적인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대만의 TSMC 엔지니어들은 기계에 오류가 생기면 새벽 3시라도 10분 만에 공장으로 달려가는 기울 속에 삽니다. 그들에게 TSMC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아리조나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 퇴근 시간과 개인의 삶은 신성 불가침이라며 반발했죠. 미국 정부는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깨달은 것은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기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기계를 24시간 톱니바퀴처럼 돌리는 대만 특유의 헌신적인 생태계는 이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SMC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공장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내린 생명체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최후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옮길 수 없다면 적의 손에 넘어가게 두느니 차라리 파괴해야 한다. 대만 사람들은 이를 비정한 마음으로 부서진 발톱 전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서늘한 상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새벽 대만 해협의 고요함이 군함들의 엔진 소리로 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작전은 총성보다 먼저 네덜란드의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D-Day 새벽 2시 10분 네덜란드 펠트호벤 ASML 본사의 보안관제센터. 대형 스크린에 대만 신주 과학단지의 데이터가 붉게 전멸합니다. 공장 내부의 진동 센서가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감지되는 그 찰나 미국 NSA와 네덜란드 정보국 AIVD의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 담당 엔지니어는 차가운 금속키를 돌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 찰나의 순간 대만 공장의 모든 EUV 장비는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멈춥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 내부에 저장된 수십억 줄의 운영체제를 영구 삭제하고 핵심 광학 부품의 정렬을 강제로 뒤틀어버리는 디지털 증발입니다. 기계 내부를 보호하던 완벽한 진공 상태가 깨지며 외부 공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2나노미터의 초미세 세계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거울 표면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이 앉는 순간 기계는 영구 불능 상태가 됩니다. 점령군이 기술자를 협박해 총을 겨눠도 소용없습니다. 기계의 운영체제는 이미 증발했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코드는 10,000km 밖 네덜란드 서버에서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철 무덤 위에 서 있게 될 뿐입니다. 이 자폭장치가 가동된 다음날 아침,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몰락을 알리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최신 폰을 사지 못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일시정지를 의미합니다. 허드슨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TSMC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 GDP는 매달 수천조 원씩 증발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칩이 가동을 멈추고 병원의 최첨단 의료기기들은 부품 부족으로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멈추면서 금융 시스템과 물류망이 차례로 마비됩니다. 인류는 디지털 문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기술적 중세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현대적 삶이 사실은 저 대만의 작은 섬,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회로들에 얼마나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지를요.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실리콘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폭장치 외에도 또 다른 족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ASML의 기계가 부실하면 그 붓에 묻히는 먹인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이미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대만 공장이 무력으로 점령된다면 일본은 즉각적으로 이 특수 소재의 공급을 차단할 것입니다. ASML의 기계를 억지로 고쳐서 가동하려 해도 일본이 만드는 특수한 먹이 없다면 반도체는 단 한 장도 찍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대만 반도체 공장은 미국 설계, 네덜란드 장비, 일본 소재이라는 촘촘한 자유주의 진영의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줄을 당겨도 공장은 멈춥니다. 중국이 공장을 뺏는 행위는 결국 작동하지 않는 거대한 가전제품 전시장 하나를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도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권과 평화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60년 전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총칼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2026년 현재 대만의 운명은 가느다란 광 케이블과 디지털 인증키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국경은 지도 위에 그려진 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권은 데이터가 흐르는 서버의 방화벽 위에 그려집니다. 대만의 평화는 미사일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너희의 경제도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저 서늘한 자폭장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광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 안에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자폭장치가 들어있다는 이 아이러니. 어쩌면 우리는 이 가장 비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밤 네덜란드의 서버가 안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주 과학단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 끝이 엔터키 위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떨리는 날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당신이 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위태로운 평화 위에 서 있는지 이제는 느껴지시나요?